안녕하세요. 구건석 성형외과 원장 구건석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성형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정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형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댓글로도 다양한 질문을 올려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한 그런 질문을 위주로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코 보형물 제거는 수술 후에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또 저는 코 수술한 지 45일 차인데 염증이 와서 실리콘을 제거하고 싶은데 바로 제거해도 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보형물 제거 시기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제거하는 것이 좋지만 저는 조기 제거, 즉 3주 이내에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기 제거의 장점은 수술한 후에 조직이 완전히 아물고 서로 붙기 전에 이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쉽고 골격의 구조의 변화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제 모습으로 되돌아가기에 훨씬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방으로 수술을 했다면 재수술도 무조건 개방형 절개를 해야 되나요? 전 무보형물로 코끝에 비중격 귀연골 수술을 했는데 귀연골만 제거하고 싶습니다. 비절개로 이런 귀연골 제거와 연골 재배치가 가능한가요? 여기서 질문은 앞부분은 재수술을 물어봤고 뒤에 질문은 제거를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거 수술은 비개방으로도 충분히 모든 보형물을 다 완벽하게 제거하고 재배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수술인 경우에 구축이나 코끝의 변형과 같은 복합적인 재수술이 필요할 때에는 개방으로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할 때는 개방형 절개를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코 성형 후에 재활치료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코끝에 귀연골을 넣었는데 마사지를 해도 되나요? 재수술 후에 코끝이 너무 도톰해져서 이것을 좀 부드럽고 날씬하게 하고 싶은데 걱정이 많네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코 성형도 이런 재활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수술을 하고 나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코 피부 속에는 굳은 살이 차고 딱딱한 군살이 차게 됨으로써 코가 뭉툭하고 두툼해지기 쉽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가 이렇게 이제 쪼그라들어서 수축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수축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치료의 목적은 첫 번째로 군살 없애기, 두 번째로는 수축기를 빨리 극복하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능과 미용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코 보형물 제거를 한 후에 한 달째부터 열심히 마사지를 함으로써 코끝의 모양이나 코끝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돼서 이분들의 코끝의 움직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사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마사지 하면 됩니다. 다만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염증이 의심됐을 때는 마사지를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문 다음에 뻣뻣해졌을 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코 수술, 피노키오처럼 올렸는데 코가 너무 좁고 높아졌어요. 이것을 다 풀고 귀연골을 제거하면 원래처럼 너무나 많이 퍼지게 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코끝 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코끝 연골을 묶어주면 이렇게 묶어서 서로 이렇게 코끝을 높이고 모아주는 경우인데요. 이 묶은 걸 풀면은 옛날 복코 정도는 아니지만 뾰족한 코와 복코의 중간 정도로 자리 잡으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주 균형 잡힌 그런 모양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무보형물로 매부리 정리 및 코끝 귀연골 수술할 경우에는 염증이 없을까요? 또 다른 분은 매부리여서 고민 중인데 코끝 수술만 하고 싶은데 자가연골로 수술하면 부작용이 없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무보형물, 즉 자가조직이나 인처조직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염증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염증 발생률이 이런 인공보형물로 수술을 할 때보다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또 실리콘 보형물의 특징은 피막이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구축이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인데요. 자가 조직이나 인체 조직은 구축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피막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리콘을 쓰지 않고 자가 조직이나 인체 조직 같은 무보형물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비개방으로 실리콘 귀 연골 콧끝 묶기 수술을 했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개방으로 콧끝 수술을 할 때에는 양쪽을 대칭을 보고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콧끝 연골을 묶을 때 이렇게 엇갈려서 묶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코가 한쪽으로 기울고 콧구멍에 비대칭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긋나서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푼 다음에 대칭을 이룰 수 있도록 묶어서 배열을 해주면 교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우에는 비중격 연장 이식을 한쪽에만 된 경우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그래서 콧끝 연골을 거기다 묶을 때 콧끝 연골이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같이 한쪽에는 비중격 연장 이식, 이쪽에는 이렇게 코끝을 밑으로 하방으로 돌리는 그런 연골 이식을 동시에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코끝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비중격 연장 이식과 이런 디로테이션 그래프트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제거를 해줌으로써 코끝을 밀고 있는 그런 힘을 제거해주면 정중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비개방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